안녕하세요.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인생 음식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신문에 실린 철학박사이자 이순아 작가님의 수필 이순아의 인생 음식 이야기 두 번째, 삼촌의 여자 오양과 달고나에 얽힌 추억에 관한 음식과 인생 이야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삼촌의 여자 오양과 달고나의 추억입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하필 그날 그걸 보고야 말았다. 외할머니의 꼬장주에서 돈을 훔쳐 살그머니 집을 빠져나갔다. 조금만 걸어가면 개천에 모래가 쌓여 저절로 만들어진 습지가 있었다. 개천을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잣집들은 좁고 남루했다. 팔공산 자락을 타고 내려온 물이 흘러내리다 수성교 근처에서 몸을 풀었는지 마른 개천으로 변했고 물길은 방천 부근에서 희미해졌다. 그 길을 쭉 따라가면 방천시장이 있었는데 길 옆에는 번데기나 엿장수, 뽑기장수 등 주전부리를 파는 노점상 자판들이 밭으로 붙어 있었다. 연탄불을 피운 화덕 위에다 설탕이 담긴 국자를 올려놓고 나무젓가락으로 젓다가 소다를 넣었다. 노르스름하게 끓고 있던 설탕액은 잔뜩 부풀어 올라 찐빵처럼 커졌다. 기름칠을 한 스텐 철판 위에다 국자를 탁 엎으면 잔뜩 부풀어 올랐던 푹신한 설탕 덩어리는 누르개에 의해 납작 눌러졌다. 굽기 전에 틀을 눌러 문양을 찍으면 뽑기는 완성되었다. 뽑기를 받아든 나는 아직 국자에 달라붙은 부스러기를 먹겠다고 졸랐다. 나무 젓가락에 달라붙어 갈색으로 굳어진 뽑기를 오래도록 빨아먹었다. 비교적 뽑기가 쉬운 별 모양이나 네모와 세모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오징어 모양도 나는 잘 뽑지 못했다. 바짝 긴장하며 조심조심 문양을 손상시키지 않고 뜯어냈지만 늘 모가지 부분에서 부러졌다. 다 뽑은 뽑기를 들고 가면 하나를 더 만들어 주었는데 손재간이 없는 내게는 그런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날도 뽑기를 죄다 실패하고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양을 만났다. 오양은 아버지 포목점의 점원이었다. 격리가 주 업무였지만 잡다한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다. 집이 시골이라 우리 집 행랑채에 기거하면서 출퇴근을 했다. 성격이 차분차분한 데다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도와 외할머니가 좋아했고 특히 막내 이모랑은 죽이 잘 맞았다. 막내 이모와 오양은 일요일이면 송죽국장이나 만경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는 백조다방이나 아루스다방에 죽치고 앉아 빅타 유성기의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홀짝 빼는 단짝이었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 형의 집에서 드난살이를 하던 삼촌은 정에 굶주렸는지 유난히 남한에서의 적응을 힘겨워했다. 인민군에 강제 징집되었다가 도망을 쳐 갖은 고생 끝에 부산에서 형을 만났으니 그간의 사정일랑은 물어보나 마나였다. 전쟁통이라 공부는 이어지지 못했고 방황을 거듭하던 끝에 결국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장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매양 먹고 놀면서 밥을 얻어먹기엔 눈치가 보였을 것이다. 포목점에서 일하다 외모도 그만하고 성격 좋고 적당한 문화적 소양까지 갖춘 오양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오양은 웃을 때 입입술이 살짝 올라가 삼각형이 되는데 입술 사이로 살짝 내미는 혀가 매혹적이었다. 외할머니는 오양이 웃는 걸 볼 때마다
다스나가 쌔바닥을 내놓고 해프게 웃으면 팔자가 사나워진다고 눈을 찌푸렸다. 하지만 나는 오양의 입술을 볼 때마다 유자나무에 매달린 노란 유자 같아 웃는 모양이 참 예쁘다고 생각을 했다. 오양은 얼굴도 예뻤지만 웃는 모습이 예뻐 포목점을 찾아오는 도매상 중에는 오양의 단골이 많았다. 푹푹 찌는 여름날로 기억한다. 수도가에는 펌프가 있었는데 더위로 잠이 들기가 어려웠던지 오양은 밤중에 펌프물을 길어 목물을 했다. 오줌을 누러 나왔다가 오양이 물을 끼얹는 걸 보았다. 윤기가 자르르르한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터는데 달빛에 비친 그녀의 풀어 헤친 머리카락은 봉긋한 가슴은 물론 음부까지 덮을 정도로 길었다. 더위도 달빛도 더위에 지쳤는지 자라목처럼 목을 집어넣은 채 구름 속으로 주랭랑을 쳤다. 대리석같이 맨질한 그녀의 피부는 분칠을 한 듯 희고 투명했다. 수도가에 심은 봉숭아와 맨드라미 꽃에서는 꽃물이 넘치는지 달짝지근한 냄새를 피웠다. 잠시 후 누군가 나오는 기척이 들렸고 나는 삼촌임을 알 수 있었다. 오양과 삼촌은 물장난을 쳤다. 나는 몰래 숨어서 봤다고 꾸중을 들을까봐 변소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다. 오양은 몸을 벗고 있는데 삼촌한테 부끄럽지도 않은가 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동네 남자애들은 서서 오줌을 누지만 여자애들은 사방이 가린 곳에서 오줌을 놨다. 놀다가도 오줌이 마려우면 집까지 다른 박질을 쳐서는 변소에다 오줌을 누고는 다시 뛰어갔다. 쪼만한 여자애들도 부끄러움을 타는데 어른인 오양이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그날 그 일을 보게 된 거는 순전히 외할머니의 고함 소리 때문이었다. 이 마녀니 꼬장주 안에 감춰둔 돈을 꺼내갔다 아이가. 요 안에 감춰둔 걸 우찌 알고 꺼내갔노. 아이고 이 도둑년을 우찌 하면 좋노. 외할머니가 크게 화났다는 게 감지되었다. 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숨바꼭질을 할 때마다 광에 숨으면 절대로 찾지 못하는 장소가 있었다. 술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칠 때까지 숨어 있으면 들킬 염려가 없는 나만의 은신처였다. 그곳에 몸을 숨겼다. 광은 습하고 어두웠다. 광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맡아졌다. 갈무리를 해둔 곡식이 마르면서 뿜어대는 냄새와 마른 건어물 냄새, 동굴 같은 어둠이 품어내는 냄새는 습기와 섞여 출처를 알 수 없는 기묘한 냄새를 풍겼다. 밖에서는 자결하는 정오의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들키면 엄마한테 맞는 건 따놓은 당상이었다. 어둠에 조금씩 익숙해지자 광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였다. 광 안에는 작은 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곳은 주로 전방에서 쓰는 물건들을 보관해 두는 곳이었다. 잘 들지 않아 녹이 쓴 가위, 부러진 자, 천을 감는 나무틀, 빛바랜 원단 쪼가리들이 굴러다녔다. 문은 손이 들어갈 만큼 열려 있었다. 살짝 밀자 안의 모습이 보였다. 처음엔 소리만 들렸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소리는 발전기에 이른 도둑고양이가 질러대는 울음소리와 비슷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던 형체가 모습을 드러내자 누군지 금방 알아챘다. 삼촌과 오양이었다. 그들은 희뿌연 살을 드러낸 채 알몸이었다. 삼촌은 거친 숨을 쉬고 있었고 오양의 다리는 삼촌의 허리를 감고 있었다. 그들이 내는 신음소리에 나도 모르게 넓적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속으로 하염없이 추락하는 기분이 들었다. 삼촌은 오양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나는 오양과 눈이 마주쳤다. 심장에서는 다듬이 방망이를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광 안을 가득 채웠던 오양의 시름소리는 멈췄고 갑자기 그녀의 몸은 앞으로 꺾이더니 고꾸라졌다.
나는 그만 오줌을 싸버렸다. 오양이 기절을 하자 삼촌은 급하게 안고 나갔고 나는 어둠 속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얼마가 지났는지 오줌 지린내가 역했지만 그렇다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졸다가 깨어나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벽에 달린 작은 창문으로 배롱나무가 보였다. 창을 통해 비치는 배롱나무의 움직임은 수묵화처럼 고준혁했다. 어둠은 달빛에다 먹칠이라도 했는지 밖은 캄캄했다. 밖이 캄캄하니 광안의 어둠은 더 짙었다. 어둠이 무서워 사발 같은 둥근 달이 떠서 광안을 훤히 비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내가 없어져도 찾지 않는다는 생각은 설움을 복받치게 했다. 참담한 기분이 들자 차라리 마녀가 사는 어두운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치밀었다. 배가 고팠다. 점심과 저녁 두 끼를 내리배기로 굶은 것이다. 배고픔을 느끼자 위는 심하게 꼬르륵 소리를 냈고 오줌을 싸 축축해진 바지는 찰싹 달라붙어 아랫도리가 따가웠다. 주머니 속에 미처 못 먹고 넣어둔 뽑기가 생각났다. 뽑기는 체온과 땀에 녹아 찐득해져 있었다. 주머니를 뒤집어 짓뭉개진 뽑기 조각을 빨아먹었다. 혀에 느껴지는 달콤한 설탕 맛이라니. 혀에 찰싹 감겨드는 달달한 뽑기 쪼가리는 입에 넣기가 무섭게 사르르 녹았다. 말 그대로 눈처럼 녹아버린 달고나였다. 배고픔으로 주머니를 질겅질겅 씹었다. 컴컴한 광안에서 먹었던 뽑기의 맛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꿀맛 같다는 표현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까치발을 뛰며 겨우 매달리다시피 하여 창문을 열었다. 먼지가 잔뜩 낀 창은 스르륵 쉽게 열렸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때국물이 좔좔 흐르는 상거지였다. 나는 외할머니 돈을 훔쳐 뽑기나 사 먹으러 다니는 나쁜 아이였다. 외할머니 표현을 빌리자면 군것질로 집안을 말아먹을 년이었다. 광에서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아침밥을 하려고 쌀을 풀어온 인자 아지매에 의해 발견이 되었다. 아지매는 나를 보자 기겁을 했고 함지박의 쌀을 바닥에 쏟았다. 엄마는 나를 보더니 기도 안 찬다는 표정을 지었고 지린내에다 때국물로 얼룩진 나를 수도가로 데려갔다. 내는 이제 니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 앞으로 내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않으면 뭐로 불러야 한단 말인가. 혼란스러웠지만 외할머니 돈을 훔친 벌이라 생각하고 입을 다물었다. 차가운 펌프물이 연신 온몸에 퍼부어졌지만 엄마의 손은 따뜻했다. 따스한 손바닥의 온도가 느껴지자 잠이 몰려왔다. 얼마 동안 잠을 잤는지 모르겠다. 이모들의 말로는 3일 동안을 깨지 않고 내쳐 잠을 잤다고 했다. 일어나자마자 밥을 3공기나 먹어치우고 나니 그저서야 정신이 들었다. 외할머니는 언니에게만 주는 계란 프라이를 내 밥 위에다 얹어주었다. 이모들은 나를 못생긴 호박꽃만 골라서 기어들어가는 땡삐 같은 년이라 놀려댔다. 그렇게 식구들과 이모들에게 구박을 당했어도 나는 광 속에서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오양과 간혹 집에서 마주쳤지만 오양은 나를 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나 역시도 오양을 아는 척하지 않았다. 부쩍 말이 없어진 오양을 볼 때마다 막내 이모는 피시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생긴 거라며 삐죽거렸다. 부엌에서 인자 아짐의 일을 돕다 헛구역질을 한 오양의 입덧 소식은 엄마 귀에까지 들어갔다. 엄마는 입덧의 주범을 아버지로 몰았다. 엄마의 얼굴은 다시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엄마는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는 드러누웠다. 짐승도 일행은 안 한대. 지가 데리고 있는 전방 직원을 건드리다니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어서 죽어삐리야지. 이래서는 못 산대. 이미 상습적인 바람쟁이로 찍힌 아버지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엄마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나는 엄마에게 오양 뱃속의 아기 아버지는 삼촌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엄마는 매일같이 오양에게 아기의 애비가 누구냐고 추궁을 했지만 오양은 울기만 했다.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더니 오양이 그랬다. 오양은 시골로 내려가지도 않았고 행랑방을 지키며 포목점을 오갔다. 곧 배가 불러올 때니 전방에 나가지 말라고 해도 오양은 길을 쓰고 나갔다. 악에 바친 엄마는 식음을 전폐했다. 오양은 입덧으로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했고 엄마는 우라증으로 밥을 먹지 못했다. 봄에 연못에다 풀어놓은 잉어는 제법 살이 올라 있었다. 잉어는 주로 보름달이 뜨는 밤에 점프를 하는데 잉어가 뛰어오르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잉어가 달을 향해 점프를 한 날은 추석을 얼마 앞둔 어느 날이었다. 그날 삼촌은 추석 대목장을 수금한 돈을 들고 튀었다. 안방에 하초장까지 뒤져 아버지가 피난 내려올 때 친할머니가 빼준 쌍가락지까지 훔쳐갔다. 오양과 함께 야반도주를 한 것이다. 삼촌의 도주로 포목점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엄마는 더 이상 누워있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생의 일이라 입을 다물고 있었으다. 어째 그리 패롭게 난리를 치는지 가슴이 버섯목이라면 까뒤집어 속이라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음. 아버지는 진즉에 오양과 삼촌의 연애를 알고 있었다. 삼촌이 조만간 떠날 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삼촌에게 수금을 맡겼다. 알고도 눈을 감아준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의 쌍가락지까지 가져갈 줄은 몰랐다. 아버지는 신주단주처럼 기이 여기던 어머니의 유품을 1차 허탈해했다.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다른 거이 더 값이 나가는 것도 있는데 어찌 오만이 쌍가락지까지 가져갔니? 이제 오만이를 기억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음매. 그 오양이 작은 엄마가 되어 집에 나타난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부음을 받고 나서였다. 삼촌은 서럽게 울었다. 행님 미안하우다. 내래 오만이 가락지를 훔쳐가서리 그거이 죄가 돼서 속히 찾아오지 못했음둥. 나는 끝까지 그날의 일을 발설치 않았다. 이유는 그날 광석에서 본 오양의 눈빛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그 뜨거웠던 여름날 광에서 사랑을 나누던 가난한 청춘들의 사랑에 대해 함부로 입질을 했다면 그 사랑은 무자비하게 난도질되어 변색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젊은 날엔 그리 부끄러웠던 일들도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날의 일을 말해도 괜찮으리라. 명동에 나갔다가 명동 칼국수집 앞에서 뽑기장수 노점상을 만났다. 외국인들이 때로 몰려와 뽑기를 사고 있었다. 어릴 적 방천시장 부근의 노점상 좌판에서 국자에다 설탕을 휘저어 만들던 달큰한 뽑기 냄새가 맡아졌다. 창고에 숨어 오도 가도 못하고 하룻밤을 광에서 지냈던 아이. 그 아이에게 뽑기는 오줌을 싸버렸던 그 뜨거웠던 미래의 여름밤을 기억나게 하는 추억의 주전부리였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